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넵TV 오늘도 재무설계 특집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또 우리 전문가 한 분을 모셨습니다. 네, 계속 나와주시는 분이시죠. 자, 우리 한국재무설계의 문찬현 팀장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잘 지내시죠? 네, 감사합니다. 요새 코로나19 사태가 끝나가는 것 같은데 어떻게 영업은 잘 되시는지? 네, 뭐 푹 쉬면서 네, 뭔가 안색이 안 좋으신 것 같은데. 네, 뭐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네. 자, 여러분 오늘은 이제 저희가 살면서 피해갈 수 없는 정말 어렵지만 피해갈 수 없는 주제를 좀 가지고 나왔습니다. 우리 직장인들이 특히나 회사 들어가게 되면 또 맞닥뜨리게 되는 문제 중에 하나죠. 네. 자, 합리적인 보험의 구입과 활용이라는 주제로 한번 오늘 우리 문찬희 팀장님께 말씀을 좀 들어보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자, 팀장 오늘 준비하신 주제가 합리적인 보험 네, 구입과 활용에 대한 네, 어드바이스를 네, 좀 네. 준비해 주셨어요. 네, 네. 자, 보험에서 합리적인 구입이다라고 하는 게 좀 어떤 의미로 이해를 해야 될까요? 이게? 네. 그 보험이라는 상품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서비스나 재화일 수 있거든요. 아, 그렇죠. 네, 상품이죠. 그렇게 네. 인식을 하시면 우리는 어떻게 사야 되죠? 그 음. 서비스와 재화를? 뭔가를 잘 골라야 될 텐데 뭔가를 예. 그렇죠. 좋은 거를 싸게 사면 되는 거 아닌가요? 아, 좋은 걸 싸게 그렇죠. 네, 그래서 네네. 그래서 우리 기본 경제학에서도 인간은 모두 합리적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렇죠. 네. 근데 제가 이제 일을 이제 18년째 하고 있는데 10분 정도를 만나서 가입한 보험이나 이 상담을 해보면 합리적이지 않다. 아, 상당수가 합리적이지 못하다. 매우 합리적이지 못하다. 네네네. 왜 이랬을까? 네. 그리고 심지어 그 본인이 그걸 알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알지만. 나는 합리적이지도 그리고 객관적이지도 않게 상품을 선택하고 가입을 했는데 어쩔 수 없다. 맞아요, 네. 맞아요. 여러 가지 이유로. 또 어떻게 합리적인지 네. 모르는 경우도 많은 맞습니다. 것 같아요. 예. 네. 그래서 오늘 뭐 이렇게 넵TV 주제에 맞게 뭐 물론 보통 다 비슷한데요. 네. 예. 직장인분들이 어떻게 하면 싸고 좋은 보험 그리고 내가 똑같은 돈이 있으면 어떤 곳에 먼저 투입을 해야 될지 그렇죠. 우선순위도 매우 중요합니다. 결국에는 우선순위가 정해져야 합리적인 소비가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반드시 중요한 건 보험은 가입하거나 들어준다는 이런 게 아니라 이제는 그 보장을 구매한다. 구매한다. 구입한다. 나는 좋은 상품을 구매한다.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밖에 없어지죠. 우리 예를 들어 남자분들 뭐 자동차를 한 대 구입한다고 했을 때 예를 들면 어떻게 구입하죠? 일단은 뭐 내가 지금 필요한 게 어떤 차인지 고민해야 근데 되겠죠. 그렇게 하지만 네. 연구를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네. 네. 자동차 카페를 3개 이상 가입을 하고 즐거운 활동이죠. 매일 하루 종일 평생 해보지도 않은 공부를 거기에서 다 그렇죠. 나의 온 네. 열정을 다 쏟아붓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명분과 실리에 맞는 판단을 하게 되죠. 네. 그리고 실제 자동차가 뭐 한 5천만 원짜리를 구입을 할 수 있잖아요. 네. 근데 보험 상품도 30대 직장인이 뭐 연봉이 한 5천이다. 그러면 보험료로 한 달에 남자분들은 한 15에서 20만 원 가까이 낼 수 있어요. 네네네. 네, 30대면. 네. 그러면 납입 기간이 20년, 25년, 30년이라고 하면 자동차 구입하는 가격이랑 비슷해요. 아, 그렇게 되겠네요. 따져보면 네네네. 연구를 하지 않으면 아니 되는 것이다라는 그렇죠. 거죠. 네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최대한 합리적인 판단을 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네. 네,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싸고 좋은 상품, 네, 우리에게 합리적인 보험이란 게 어떤 건지 한번 그걸 고를 때 우리 소비자의 눈에서 무엇을 선택을 해야 되는지 한번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원칙적인 기준이 있고요. 교과서적인 기준과 그리고 실무적인 기준이 있습니다. 네네. 이 트렌드다 보니까 보험도 트렌드를 반영하거든요. 그래서 한 20년, 한 15년, 20년 전부터 굉장히 많이 변동이 되고 있어요. 많이 그때가 좀 달라졌다는 예, 거죠. 그리고 우리 예전에 배울 때는 옛날 게 무조건 좋다 이렇게 배웠었는데 그런 것도 일부 있고요. 사실 제가 봤을 때는 대부분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그러면 결국에는 그때그때 트렌드에 맞게 뭔가 찾아봐야 되는데 그렇다고 뭐 맨날 가입했다가 폐지하고 다시 가입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기본 틀은 길게 유지하고 네네. 그죠? 그때그때 필요한 것들은 언제든지 교체해도
상관없는 상태. 그게 굉장히 심플하잖아요. 약간 사실은. 이원화 시켜요. 예, 맞아요. 약간 그래서 좀 조목조목 아주 상세하게는 아니어도 네네. 내용을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네. 우선은 좀 교과서 얘기를 좀 해볼게요. 좀 기본적이네요. 네. 그 우리가 교과서에서는 위험을 이전한다고 합니다. 이전. 네. 이전이 뭐냐면 내가 갖고 있는 건 내가 갖고 있는 거예요. 네네. 우리 집이 공원 앞에 있어요. 저희 집 공원 앞에 2층짜리거든요. 네. 애들이 야구를 맨날 해요. 네. 주말에. 네. 유리창이 깨진 적이 10년 동안 단 한 번도 없어요. 네. 근데 공이 창틀에 낀 적이 한 번 있어요. 네. 근데 제가 가끔씩 욕을 하거든요. 열받으면. 네네. 근데 우리 집이 애들 야구 때문에 유리창이 깨지면 이걸 보장받는 보험을 나는 찾아봐야 되겠다. 그걸 가입해야 돼요? 아니죠. 위험이 낮은데 가입할 이유가 없죠. 그죠. 네. 위험도 낮고 그리고 발생 빈도가 굉장히 적잖아요. 그렇죠. 네. 그건 우리가 보유하는 겁니다. 그냥. 그냥 갖고 있는다 예, 내가. 그 의미가 이 위험의 보유인 거예요. 그런 건 굳이 내가 보험을 찾아서 가입할 필요가 없다. 발생 빈도와 확률이 낮으니까. 네. 근데 근데 우리 집 아파트는 30평대가 한 달에 한 10,000원이면 네. 예, 아주 충분히 가입할 수 있거든요. 네. 화재 보험을. 화재 근데 한 달에 10,000원에 화재 보험이면 화재가 날 가능성은 굉장히 적지만 10,000원 정도 내고 우리 집에 어떤 여러 가지 위험들을 피할 수 있으면 그건 어떻게 하죠? 그건 가입해야겠죠. 가입해야죠. 네. 그게 위험의 이전인 거예요. 네. 그렇게 쉽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발생 빈도가 높고 네. 발생할 확률이 높다면은 그것은 이전해야 될 위험이다. 아니죠. 발생 빈도가 높고 확률이 더 높아지잖아요. 네. 그럼 보험사에서 안 받아줘요. 네네네. 그건 누구냐면 직업적으로 보면은 이거 좀 말씀드리기 좀 죄송하지만 잠수부, 네네네. 네. 우주 왕복선을 타는 막 막 비행사가 있어요. 보험사에서 가입 안 해주거든요. 너무 높으니까. 네. 네. 저희 어머님도 지금 고향 제주에서 아직까지 물질을 하고 계신데 네네. 사실은 보험 가입하시기가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이제 거의 70대가 되셨기 때문에 네네. 연세도 많고 되게 위험하잖아요. 위험하다고 보는 거예요. 직업군이. 그 직업을. 근데 네네. 지금까지 그렇게 위험한 것 같지는 않은데 제가 보기에는 그건 이제 보험사 기준에 그런 게 있다는 거고요. 이 표를 보면은 이건 이제 지출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예요. 네. 내가 만약에 한 달에 보험료로 납입할 수 있는 보험료가 한 25,000원에서 30,000원 정도가 있다. 네. 딱 그것만 난 가입할 수 있다. 네네. 그것만. 그러면 보면은 암진단금 1,000,000원에 45세 남자는 한 달에 25,000원을 내시면 돼요. 네네. 그러면 암에 걸리면 1,000,000원 받을 수 있는 보험을 가입할 수 있습니다. 네. 예, 그리고 한쪽은 모든 질병, 어떤 질병이든지 입원을 하시면 하루에 20,000원씩 나와요. 예, 근데 최대 180일입니다. 최대 180일까지는 나와요. 네네. 입원하면 무조건 나오는 거예요. 하루에 20,000원씩. 네. 근데 이거에 대한 보험료는 29,800 뭐 이 정도 돼요. 네. 3만 원 정도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만약에 둘 다 보험료가 거의 똑같다. 그리고 나는 선택을 하나만 해야 된다. 이렇게 했을 때 반장님은 뭘 선택하시겠습니까? 여기서 저는 입원 일당을 선택할 것 같은데요. 왜죠? 암 진단 받을 확률이 낮다고 생각이 돼서. 맞다고 생각해서. 네네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죠. 네. 근데 만약에 교과서적인 기준이나 제가 권해드리고 싶은 기준은 뭐냐면 앞에 걸 선택하는 거예요. 왜 그렇죠? 암진단금 1,000,000원. 왜냐하면 입원 일당 2만 원. 네. 내가 질병이나 뭐 사소한 걸로 입원도 할 수 있는데 네. 입원할 확률도 사실은 아주 많지 않아요. 그렇죠. 네. 네, 그리고 이런 경험 별로 없어요. 하루에 2만 원씩 받는 건 좋아요. 좋지만 좋지만 최대 180일이니까 360만 원일 거고. 맥스로 받아봤자 360. 그리고 내가 이거를 못 받으면 네. 나한테 큰 문제가 생기나요? 360만이 없다고 해서 예. 하루에 2만 원씩 안 나온다고 그 해서. 정도는 아닐 것 같아요. 보통 뭐 한 네, 3, 4일 입원하는 게 많은데 그렇죠. 뭐 그러면 10만 원도 안 돼요. 못 받아도 큰 문제는 없잖아요. 그렇죠. 큰 네. 문제가 없기도 하지만 큰 도움도 안 돼. 그쵸? 근데 만약에 앞에 사례처럼 암진단금 암에 걸렸는데 1,000만 원이 나왔어요. 그냥 진단만으로. 예. 네네. 도움이 되죠. 일시에 1천만 원이 예. 생기는 거니까. 큰 도움이 되지 않아요? 그렇죠. 예. 네. 물론 없어도 그것 때문에 아주 큰 문제가 생기진 않겠지만 네네. 암 진단이 있을 때 1,000만 원을 받는 건 큰 도움이 되겠죠. 그런 기준으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접근하는 거군요. 네, 그렇게 하셔야 내가 구입한 보장이 합리적인 게 되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을 만한 위험인가 아닌가를 판단해야겠군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그래서 중요한 것부터 가는 겁니다. 음. 또 그거에 대한 기준은 또 있어요. 네.
네, 다음 내용을 보시면 결국에는 보험 상품이라는 게 그리고 보험료라는 게 확률 통계가 다 적용이 돼가지고 만들어집니다. 네네. 네, 그러면 이 장표가 되게 중요한데요. 한국인은 무엇 때문에 사망하느냐? 네. 다 대부분 질병인데 네. 그 질병 중에서 암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와, 정말 압도적이네요. 네. 그리고 두 번째가 심장 질환, 세 번째가 뇌혈관 질환. 근데 암이 두 번째와 세 번째를 합친 것보다도 많아요. 네, 맞습니다. 와. 그만큼 높다는 거고요. 네네. 보험료도 이만큼 차이 납니다. 아, 실제로 보험료도요? 네, 네. 보험료도 이만큼 차이 나는 거예요. 음. 그러면 결국엔 이 우선순위가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무엇을 먼저? 네. 네. 네 번째는 자살입니다. 아, 사망 원인 네 번째 50대까지 다 자살이 네 번째고요. 그다음에 네네. 높아요. 자살 되게 높은데 그 60대 이후 60대 이후 나이가 들어서는 다 전부 다 이 세 가지. 네. 그리고 우리가 막 교통사고 많이 나고 사고사가 되게 많은 것 같지만 네. 그렇지 않다. 아, 생각보다 네, 한 10번째 순위로 보면 아, 교통사고나 이런 사망 사고가 그게 높지 않다. 대부분 질병이고 그중에 암이다. 그러면 그러면 암보험만 아주 싸게 해서 잘 가입하면 되게 잘한 거예요. 그거는 확률적으로 되게 칭찬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아, 그거는. 네네. 그렇죠. 나는 딴 거에 투자 못한다. 나는 한 5만 원 가지고 암보험만 가입하겠다. 잘하시는 거예요. 아, 우선순위를 암에다 네, 두는 걸 네, 잘하시는 잘하시는 것이다. 거예요. 못하는 게 뭐냐면 그 확률이 낮은 교통사고나 뭐 이런 상해 사고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TV 홈쇼핑을 보다가 운전자 보험 10,000원짜리가 너무 좋아 보여요. 네. 좋을 수 있어요. 10,000원에 막 교통사고 1억, 2억, 3억 막 보장을 해줘요. 네네. 그걸 막 너무 좋으니까 3개, 4개 하다가 5개씩 가입한 거예요. 교통사고 나와서 사망하면 10억 나오는데 한 달에 5만 원 내고 있는 거. 그거랑 암에 걸려가지고 3천만 원, 4천만 원 받는데 한 달에 5만 원 내고 있는 거랑 그런 걸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확률을 따져봐야 되겠군요. 확률로 보면 암이다는 거죠. 결국에는. 네. 근데 괜히 피부로 와닿기에는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할 것 같은 느낌이 그쵸. 들긴 하거든요. 예. 그거는 내가 만약에 운전을 하고 있다면 자동차 보험으로 어느 정도 커버할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거기에 뭐 자동차 상해나 이런 걸 좀 잘 챙기시면 네네. 예, 보통 운전자들이 그런 걱정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전체 확률로 따져봐야 되는 거예요. 네. 빅데이터의 시대인데 이런 그래서, 데이터를 좀 들어봐야 되겠어요. 그래서 내 보험료를 어떤 보장의 우선순위를 가지고 투입하는지가 개인한테는 되게 중요한 겁니다. 아니 물론 내가 직장인이 내가 월급 300만 원 받아가지고요 보험료를 100만 원씩 내면 모든 위험 내가 골고루 막 이것저것 다 넣어가지고 가입을 할 수도 있어요. 네네. 한도 끝도 없다는 거죠. 네, 한도 끝도 없어요. 월급 300이면은 얼마 가입하시겠어요 보험료로? 글쎄요, 한 10에서 15%? 네, 맞아요. 네. 아니요. 10에서 15만 원. 아, 10에서 15만 원? 한 5% 정도. 막 미혼 기준 정도로 했을 때 네네네. 그런 겁니다. 사망 보장 같은 걸 좀 제외하고 한 5% 정도면 어느 정도는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 거예요. 일단 첫 번째로는 내가 가지고 있어도 되는 위험과 네. 이전시켜야 되는 위험을 판단을 하고 네. 이전시킨다면 무엇부터 이전시킬지 네, 맞습니다. 이런 확률을 따라서 그리고 어떤 우리 제한돼 있는 재무 상태, 경제 환경, 내 소득 내에서 어떤 곳에 먼저 선택을 해서 투입을 해야 될지 투자해야 될지를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물론 보험을 투자로 표현하면 안 되는데 소비 지출로 우리가 지출로 표현하거든요. 어떤 곳에 먼저 지출이 돼야 될지. 그리고 보험은 대부분 고정이면서 장기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많은 보험료가 지출이 된다. 그렇죠. 이렇게 했을 때 선택을 굉장히 잘 하셔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렇죠. 아, 그렇군요. 되게 어떤 약간 절차가 머릿속에 잡혀지는 기분이에요. 뭐 어떻게 판단해야 되는지. 우리가 우리나라 국민분들은 전 세계에서 보험료를 5번째로 많이 냅니다. 보험 침투율이라는 그게 통계가 있는데요. 그 보험 민족이에요. 배달의 민족, 뭐 베개 민족 이렇게 하지만 또 보험의 민족이기도 한데 그만큼 보험 때문에 상처받은 영혼도 굉장히 많다. 그러겠죠. 좀 아시겠죠? 어떤 분위기인지 그런 거에 대해서. 저도 그 중에 하나인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합리적이어야 된다 하는 거고요.